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50살이 넘어서도 상처투성이 마음에도. 이것은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운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10월의 어느 가을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홍대 근처 작은 골목 안쪽에 자리한 꽃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세렌디피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꽃집의 주인은 윤서진이었습니다. 52살의 서진은 이혼한 지 3년째였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아침 9시에 꽃집 문을 열고 전날 들어온 꽃들을 정리했습니다. 시든 잎사귀를 떼어내고 물을 갈아주고 꽃병을 닦았습니다. 서진의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기계처럼 반복되는 일상일 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장미 한 다발 주세요. 빨간색으로요. 네, 몇 송이 드릴까요? 20송이요. 여자친구 생일이거든요. 축하드려요. 예쁘게 포장해 드릴게요. 서진은 능숙하게 장미를 골라 포장했습니다. 빨간 리본을 묶으며 그녀는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이런 장미를 받았었습니다. 25살 때 지금의 전 남편 박기호에게서요. 그때는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행복이 얼마나 허약한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가 꽃다발을 들고 신이 나서 나갔습니다. 서진은 빈 가게에 홀로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꽃집 안쪽 작은 공간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어제 저녁밥이었습니다. 맛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단골 손님 혜진이 찾아왔습니다. 35살의 혜진은 다음 달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캐 상담하러 왔어요. 어서 오세요, 혜진 씨. 앉으세요. 사장님, 장미로 할까요? 작약으로 할까요? 저는 장미가 좋은데 시어머니가 작약이 더 고급스럽대요. 결혼식은 혜진 씨 거잖아요. 혜진 씨가 좋아하는 걸로 하세요. 그래도 시어머니 의견도 중요하잖아요. 서진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시어머니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남편의 말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어느새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혜진 씨,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잃지 않는 거예요. 상대를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는 잊지 마세요. 사장님, 결혼 생활 힘드셨어요? 아니요. 그냥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에요. 혜진 씨는 행복하실 거예요. 혜진이 떠난 후 서진은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낙엽이 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서진은 꽃집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매출을 정리하고 내일 올 꽃 주문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게 기계적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서진은 편의점에 들러 간단한 저녁거리를 샀습니다. 김밥 한 줄과 우유 하나. 혼자 먹기에 딱 맞는 양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빈집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불을 켜고 신발을 벗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 걸까? 이것이 윤서진의 일상이었습니다. 감정 없는 하루들, 반복되는 무채색 같은 삶. 그녀는 더 이상 슬프지도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서진이 꽃집 문을 닫으려는 순간 친구 이정은이 불쑥 들이닥쳤습니다. 정은은 서진보다 3살 어렸지만 언제나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 윤서진. 너 오늘 나랑 약속 있어. 무슨 약속? 나 그런 거 안 했는데. 내가 지금 만드는 중이야. 오늘 저녁 나랑 와인 마시러 가자. 정은아, 나 피곤해. 집에서 쉬고 싶어. 피곤한 게 아니라 포기한 거잖아. 서진아, 너 이러다 진짜 돌부처 되겠어. 난 괜찮아. 진짜로. 괜찮은 게 어디 있어? 너 요즘 웃는 거 본 적이 없어. 아니, 웃는 척은 하는데 눈이 안 웃잖아. 서진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은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정은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나와줘. 내가 아는 진짜 좋은 곳이 있어. 조용하고 사람 많지도 않고 우리 둘이서 조용히 와인 한잔 하자. 응? 서진은 친구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정은은 이혼 후 3년 동안 서진을 가장 많이 걱정해준 사람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자신도 이혼을 경험한 정은은 서진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알았어. 1시간만. 좋아. 그럼 내 차 타고 가자. 정은의 차는 이태원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서울 거리는 북적였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 약속을 향해 가는 연인들, 저녁을 먹으러 가는 가족들, 모두가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는데 자신만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진아, 너 지우한테 요즘 전화 받았어? 응, 며칠 전에. 미국에서 일 잘하고 있대. 딸도 걱정 많이 하더라. 엄마가 혼자 너무 갇혀 지낸다고. 지우한테 뭐라고 한 거야?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지우가 먼저 물어봤어. 엄마 요즘 어떠냐고. 친구 잘 만나고 있냐고. 서진은 가슴이 아렸습니다. 딸에게까지 걱정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멀리 미국에 있는 딸이 엄마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칠 생각을 하니 미안했습니다. 미안해. 내 때문에 지우도 너도 걱정이 많네. 미안해할 거 없어. 우리가 널 걱정하는 건 널 사랑해서야. 그러니까 오늘은 좀 풀어. 응? 차가 작은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태원의 번화한 거리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골목이었습니다. 정은은 한 건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야. 라루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와인바야. 건물은 오래되어 보였지만 멋이 있었습니다. 간판은 작고 수수했습니다. 라루즈라는 빨간 글씨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은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서진은 다른 세계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밖의 소음은 사라지고 잔잔한 재즈 선율만이 흘러나왔습니다. 실내는 어두웠지만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낮은 조명이 테이블마다 촛불처럼 켜져 있었고 벽면에는 수백 개의 와인 병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나무로 된 바와 테이블은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앉은 커플, 구석 테이블에 중년 남자, 바에 혼자 앉은 여자, 모두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정은이 바 쪽으로 다가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바 뒤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5쯤 되어 보이는 회색빛이 섞인 머리와 잔잔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닫고 있었는데 정은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크지 않은 미소였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정은 씨, 어서 오세요. 도연 씨, 이 친구가 내가 말했던 윤서진이야. 남자의 시선이 서진에게 향했습니다.
서진은 그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도연의 눈은 깊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우물처럼 무언가를 많이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도연입니다. 이곳 사장이에요. 안녕하세요. 윤서진입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급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은 그 목소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도연 씨, 우리 창가 자리 줄 수 있어? 물론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도연은 두 사람을 창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빗줄기가 아름다웠습니다. 오늘은 어떤 와인을 좋아하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럼 제가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부드럽고 달콤하지만 끝에 약간의 쓴맛이 남는 와인이에요. 인생 같은 와인이죠. 서진은 도연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인생 같은 와인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걸로 주세요. 도연은 와인 한 병을 가져와 천천히 따라 주었습니다. 와인이 잔에 부어지는 소리, 그 소리조차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서진은 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정말로 부드러웠습니다. 혀끝에서는 달콤함이 느껴졌지만 목을 넘어갈 때는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정확히 도연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인생 같은 와인. 맛있지? 여기 와인 진짜 좋아. 응, 좋네. 세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은은 도연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이 와인바의 역사는 무엇인지 이야기했습니다. 도연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듣는 것만으로도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은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서진과 도연,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 뒤에서 조용히 다른 잔을 닦으며 가끔 서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여기 오래 하셨어요? 3년 정도 됐습니다. 그 전에는 뭐 하셨어요? 기자였어요. 그런데 이젠 아니에요. 서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는 있는 법이니까요. 자신에게도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생각보다 오래 라 루즈에 머물렀습니다. 정은과 함께 와인 3잔을 비웠고 도연과도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11시가 되어서야 두 사람은 와인바를 나섰습니다. 밖에는 비가 제법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때? 괜찮은 곳이지? 응, 나쁘지 않았어. 도연 씨 어때? 멋있지? 정은아, 너 설마. 아니야. 소개팅 시켜주려는 거 아니야. 그냥 좋은 사람이라서 소개해주고 싶었어. 도연 씨도 혼자거든. 5년 전에 부인 잃고 혼자 살아.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도연의 눈빛이 그렇게 깊었던 걸까요? 상실을 겪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빗줄기는 더 거세졌습니다. 서진은 우산을 쓰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외로움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금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하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52살의 자신, 주름이 늘어난 얼굴, 그리고 생기를 잃어버린 눈빛.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나 아직 살아있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시 그 와인바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오랜만에 딸에게서 영상통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얼굴 좀 비춰봐. 엄마 오늘 화장했어? 아, 이거 그냥 친구 만나고 왔어.
정은 이모, 엄마 요즘 좀 나가? 좋네. 엄마, 나 진짜 걱정했었거든. 엄마가 혼자 너무 집에만 계시는 것 같아서. 지우야, 엄마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괜찮으면 나도 괜찮아. 근데 진짜 엄마 혼자 너무 갇혀있지 마. 엄마도 행복할 권리 있어. 아빠 때문에 엄마 인생까지 멈출 필요 없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 서진은 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행복할 권리. 그런 게 자신에게도 있을까요?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만난 정도연이라는 남자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의 잔잔한 눈빛, 낮은 목소리, 그리고 손목에 차고 있던 녹슨 열쇠. 그 열쇠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다음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서진은 일주일 내내 라 루즈를 생각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정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 또 가자. 도연 씨가 너 오냐고 물어봤어.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혼자 가도 될까? 당연하지. 나 오늘 약속 있어서 못 가거든. 혼자 가봐. 도연 씨 좋은 사람이야. 그날 저녁 서진은 평소와 다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장에서 괜찮은 옷을 골랐습니다.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마음을 잊고 살았던 걸까요? 라 루즈 앞에 도착했을 때 서진의 심장은 조금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혼자 와인바에 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도연이가 뒤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혼자 오셨네요. 정은이가 못 온대요. 괜찮아요. 천천히 앉으세요. 서진은 지난번과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밖에는 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묻지도 않고 지난번과 같은 와인을 따라주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였어요? 평범했어요. 늘 그렇듯이 평범한 게 가장 어려운 거죠.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내는 것.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 말에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잔을 닦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왜 기자를 그만두셨어요? 도연은 손을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실을 쫓다가 진실에 치여버렸어요. 그래서 도망쳤죠. 이곳으로. 후회하세요? 후회와 그리움 사이 어딘가에 있어요. 기자 시절은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의미 때문에 소중한 걸 잃었죠. 서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답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누구나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깊은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날씨, 와인, 음악, 꽃에 대한 짧은 대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들 속에서 서진은 자신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얼어붙었던 마음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풀리고 있었습니다. 서진 씨, 다음 주에도 오실 건가요? 글쎄요, 올 수도 있죠. 그럼 기다릴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진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진은 알았습니다. 답을 찾고 싶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시작이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서진은 우산을 쓰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빗소리가 더 이상 외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지도 몰랐습니다. 그 이후로 서진은 매주 금요일마다 라 루즈를 찾았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은과 함께 갔지만 점점 혼자 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금요일은 서진에게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목요일 밤부터 가슴이 설렜습니다. 금요일 아침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꽃집 일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기계적으로 했던 일들이 이제는 조금 더 정성스러워졌습니다. 손님들에게도 미소가 늘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단골 손님 김 선생이 찾아왔습니다. 70살의 김 선생은 매주 같은 꽃을 사가는 분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흰 장미 5송이 주세요. 네, 김 선생님. 부인 산소에 가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벌써 3년이 됐네요.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그럼요. 하지만 이제는 슬프기보단 고마워요. 50년을 함께했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거든요. 서진은 김 선생의 말에 깊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25년을 함께한 결혼 생활이 배신으로 끝났지만 그 시간이 모두 무의미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 안에도 진실한 순간들이 있었을까요? 김 선생님, 긴 시간을 함께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힘든 시기도 많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전부예요. 김 선생이 떠난 후 서진은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자신은 기호와의 결혼 생활을 너무 쉽게 포기한 걸까요? 아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포기한 게 아니라 더 이상 지킬 게 없었던 거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꽃집 문을 닫고 집에 가서 샤워를 했습니다. 옷장에서 괜찮은 옷을 골라 입고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설렜습니다. 마치 20살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20살 때는 모르고 설렜지만 지금은 알고 설렜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아픈지, 상처가 얼마나 깊이 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지. 라 루즈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언제나처럼 바 뒤에서 서진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생겼습니다. 도연은 서진이 좋아하는 자리에 미리 촛불을 켜두었고 서진이 좋아하는 와인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조금 일찍 오셨네요. 꽃집이 일찍 끝나서요. 오늘 준비한 와인이 특별해요. 프랑스 보르도 지방의 오래된 와인인데 20년은 묵은 거예요. 20년이요? 그럼 제 나이보다 어리네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와인은 오래될수록 깊어져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깊이가 생기죠. 하지만 와인은 오래되면 가치가 올라가는데 사람은, 특히 여자는 나이가 들수록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건 가치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진짜 가치는 시간과 함께 쌓이는 거니까요. 서진은 도연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혼 후 3년 동안 서진은 자신이 쓸모없어졌다고 느꼈습니다. 52살, 이혼녀, 혼자 사는 여자. 세상은 그런 그녀를 동정하거나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달랐습니다. 그는 서진을 나이나 상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으로 존중했습니다. 도연 씨,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손목에 차고 계신 그 열쇠 무슨 열쇠예요? 도연은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죽끈에 매달린 녹슨 열쇠였습니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와 살던 집 열쇠예요. 이젠 그 집도 없지만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부인분 이야기 해주실 수 있나요? 수연이요. 김수연. 제 아내 이름이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죠. 아이들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우린 30살에 만나서 결혼했어요. 15년을 함께 살았죠.
아이는 없었지만 행복했어요. 수연이는 제가 기자 일하는 걸 응원해줬어요. 밤늦게 들어와도 위험한 취재를 해도 항상 기다려줬죠. 그런데 5년 전이었어요. 제가 큰 사건을 취재하고 있었어요. 부동산 비리 사건이었는데 수백억대 사기였어요. 저는 진실을 밝히고 싶었어요. 기사를 쓰려고 증거를 모았죠. 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와인잔을 집어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재한다는 걸 그쪽에서 알았나 봐요. 협박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기사 쓰지 말라고. 안 그러면 후회할 거라고.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죠. 하지만 기자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실을 밝히는 게 제 일이니까요. 그래서 계속 취재했어요. 도연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연이가 출근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어요. 차에 치였어요.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도연 씨, 제 잘못이에요.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진실을 밝히고 싶었고, 그게 옳은 일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 진실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서진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도연 씨 잘못이 아니에요. 나쁜 건 그 사람들이에요. 머리로는 알아요. 하지만 마음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5년이 지났는데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제지 선율만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다음 금요일, 이번에는 서진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연 씨, 저도 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저는 25년 전에 결혼했어요. 27살 때였죠. 남편은 건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야심 있고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서진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처음 10년은 행복했어요. 딸도 태어났고 남편은 승진도 했고 우리는 좋은 집으로 이사했고 여행도 자주 다녔어요. 제가 원하던 삶이었죠. 그런데 뭔가 변했나요? 10년쯤 지났을 때부터였어요. 남편이 자주 늦게 들어왔어요. 사업 때문이라고 했죠. 저는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다 3년 전 갑자기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부동산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고. 수백억대 사기라고 했어요. 그게, 네, 박기호예요. 제 전 남편 이름이죠. 도연 씨도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기호.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도연의 머릿속에 5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직접 사기를 친 건 아니라고 했어요. 사업 파트너가 한 일이고 자신은 몰랐다고.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남편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돈의 일부를 받았죠. 그래서 이혼하신 거군요. 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었어요. 25년을 함께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진짜 그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만든 환상이었을까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장 힘든 건 제 자신이 한심하다는 거예요. 25년 동안 바로 옆에 있었는데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아내로서, 사람으로서 너무 무지했던 거죠. 서진 씨 잘못이 아니에요. 머리로는 알아요. 하지만 마음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3년이 지났는데도 도연은 서진의 말 끝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처에 대해, 후회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 주말이었습니다.
도연의 형 정도훈이 춘천에서 올라왔습니다. 도훈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투박하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라 루즈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야, 너 요즘 얼굴이 좀 밝아졌다. 무슨 좋은 일 있냐? 별일 없어, 형. 거짓말. 형은 다 안다. 여자 생겼지? 형, 무슨 소리야? 아니면 뭐냐? 너 수연이 보내준 지 벌써 5년이야. 언제까지 혼자 살래?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수연이가 살아있었어도 너한테 이렇게 살라고 안 했을 거야. 수연이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형, 나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 오, 진짜? 누군데? 꽃집 하는 여자야. 이혼했고 나랑 비슷한 나이야. 좋잖아. 그럼 뭐가 문제야?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 전 남편이 박기호야. 박기호? 5년 전 내가 취재하던 그 사건에? 응. 도훈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박기호 부인이었다는 거야? 전 부인이지. 3년 전에 이혼했어. 그래서 뭐 어쩌게? 그 여자한테 복수하려고? 아니, 그게 모르겠어. 처음엔 복잡했어. 그 여자가 박기호 부인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화도 났고,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여자도 피해자라는 걸 알았어.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하지만 형, 그 여자는 25년을 박기호와 함께 살았어. 그리고 나는 수연이를 잃게 만든 사건에 박기호가 연루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 과거를 넘어설 수 있을까? 도훈은 동생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인생이 다 그런 거야. 복잡하고 꼬이고 쉽지 않아.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이야. 과거가 아니라. 너 그 여자 좋아하는 거 맞지? 응. 그럼 됐어. 나머지는 함께 풀어가는 거야.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그 여자한테 솔직하게 말해. 과거에 대해서도 내 마음에 대해서도. 그런데 형, 만약 그 여자가 날 떠나면?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해. 하지만 시도도 안 하고 포기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도연은 형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혼자 라 루즈에 남아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불을 끄고 바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5년 전 취재 수첩이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박기호라는 이름이 여러 번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부동산 비리 사건을 파헤치던 날들, 증거를 모으고 증인을 만나고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느꼈던 위협들, 그리고 수연이의 사고.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수연이의 손을 잡았던 순간, 차가워지는 그녀의 손, 더 이상 뛰지 않는 심장. 수연아, 나 뭐 하는 거지? 너를 잃게 만든 사건의 중심에 있던 남자의 부인을 좋아하고 있어. 도연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아니면 내가 미친 걸까?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박기호와 다르다는 것을, 그녀도 피해자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그녀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것을.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서진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자신이 5년 전 그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라는 것을, 그리고 박기호와의 연결고리를.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다음 금요일이었습니다. 서진은 평소처럼 라 루즈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는 긴장해 보였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서진 씨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진 씨 전 남편이 박기호 씨 맞죠?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전 남편 이야기를 한 적은 있지만 이름을 직접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아세요? 제가 5년 전 그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예요.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5년 전 저는 부동산 비리 사건을 취재했어요. 그 사건의 중심에 박기호 씨가 있었어요. 저는 기사를 쓰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제 아내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럼 도연 씨 부인이 돌아가신 것도, 네, 그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저한테 접근한 것도 복수 때문인가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그랬을지도 몰라요. 당신이 박기호의 아내였다는 걸 알았을 때 화도 났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아니에요. 당신을 알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당신은 박기호와 다른 사람이에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믿을 수 없어요.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누군가를 만나고 천천히 알아가고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왜 제 인생은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 거죠? 서진 씨, 전 가볼게요. 죄송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서진은 와인바를 나갔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붙잡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이 닫힌 후 도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서진 씨. 정말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는 빈 와인바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라 루즈에 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은 서진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도연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모든 게 계획이었을까? 하지만 더 힘든 건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도연이 복수를 위해 접근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고 그와의 대화가 그리웠습니다. 꽃집일은 다시 기계적으로 변했습니다. 미소는 사라졌고 손님들과의 대화도 최소한으로 줄었습니다. 정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진아, 무슨 일 있어? 도연 씨가 너 걱정하던데. 아무 일도 없어. 그냥 바빠서. 거짓말. 나 다 알아. 무슨 일 있었지? 도연 씨도 요즘 이상하고 너도 이상하고. 정은아, 미안한데 지금은 얘기하기 싫어. 알았어. 하지만 언제든 말하고 싶을 때 전화해. 난 내 편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서진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딸 지우에게 영상 통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엄마,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멀리 있어도 엄마 편이야. 알아, 지우야. 고마워. 영상 통화를 끊고 나서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도연이 정말로 복수를 위해 자신에게 접근한 건지 아니면 그 사이에 진심이 생긴 건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한 달 후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진의 꽃집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장미를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박기호였습니다. 3년 만에 마주하는 전 남편이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오랜만이야, 서진아.
기호는 여전히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예전의 당당함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고 눈가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혼했잖아요. 더 이상 당신이랑 할 얘기 없어요. 나도 안다. 하지만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무슨 말이요? 기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누구 만나?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정도현이라는 남자. 와인바 사장. 맞지?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사람을 시켜서 당신을 지켜봤어. 걱정돼서. 지켜보다니 당신이 무슨 권리로. 미안해. 하지만 그 남자는 위험해. 그 남자 알면 알수록 당신한테 해가 될 거야.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도연 씨가 위험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 5년 전 나를 취재했던 기자야. 자기 아내가 죽은 게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알아요. 도연 씨한테 들었어요. 그럼 알잖아. 그 남자가 당신한테 접근한 이유를. 무슨 소리예요? 복수야. 나한테 직접 복수할 수 없으니까 당신을 이용하려는 거야. 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도연이 자신을 이용한다는 말.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만하세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도연 씨를 평가해요? 당신이 한 일 때문에 도연 씨 부인이 돌아가신 거 알면서. 나도 안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서진아, 당신까지 휘말릴 필요는 없어. 전 이미 휘말렸어요. 당신이랑 25년을 산 것만으로도.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하지 마세요. 기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진아, 나도 몰랐어. 내 사업 파트너 송민재가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어. 정도영 기자, 아내가 사고 당한 것도 나중에야 알았어. 몰랐다고요? 당신도 공범이에요. 난 그저 돈을 좀 벌고 싶었어. 우리 가족을 더 잘 살게 하고 싶었어. 그게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건 인정해. 하지만 사람을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어. 서진은 기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조심해요. 그 남자 복수하려고 당신한테 접근했을지도 몰라. 기호가 떠난 후 서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연이 자신에게 복수하려고 접근했을까요? 그렇다면 그동안의 대화들, 그 따뜻했던 시간들은 모두 거짓이었을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은 자라났습니다. 서진의 마음속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도연에게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라 루즈로 향하는 길, 서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와인바 문을 열었을 때 도연은 바 뒤에서 놀란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만의 재회였습니다. 서진 씨,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서진을 그리워했습니다. 매일 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올까 기대했지만 그녀는 오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 물어볼 게 있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도연은 무언가 눈치챈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한테 접근한 게 복수 때문인가요? 박기호에게 복수하려고 저를 이용한 건가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서진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엔 그랬을지도 몰라요. 서진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박기호의 아내였다는 걸 알았을 때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화도 났고 복잡했어요. 하지만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았어요. 당신은 박기호와 다른 사람이라는 걸.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아니에요. 당신을 알면서 내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니,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믿을 수 없어요. 한 달 동안 연락도 안 했잖아요. 당신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먼저 연락을 해요. 당신에게 상처를 준 건 저예요. 서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도연에게도, 기호에게도,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든 운명에게도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왜 제 인생은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 거죠? 도연은 바 밖으로 나와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서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아프게 했네요. 사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 당신이 진심인지 아닌지조차 모르겠어요. 도연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5년 전 그가 기자 시절 쓰던 취재 수첩이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박기호에 대한 제 모든 취재 내용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그를 증오했는지, 얼마나 복수하고 싶었는지. 서진은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보니 기호의 이름과 함께 복잡한 도표들, 날짜들, 그리고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를 잃었다. 더 이상 쓸 수 없다. 이 진실은 나와 함께 묻어야 한다. 이게 아내가 죽고 나서 전 모든 걸 포기했어요. 기사도 쓰지 않았고 기자도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 와인바를 열었죠. 과거를 잊으려고. 그런데 제가 나타났고, 네. 처음엔 정말 복잡했어요. 당신이 박기호의 아내였다는 걸 알았을 때. 하지만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았어요. 당신도 피해자라는 걸. 그리고 당신이 제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서진은 수첩을 도연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쩌려고요? 이 수첩을 세상에 공개할 건가요? 아니요. 그럴 생각 없어요. 아내를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이젠 알아요. 복수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럼 전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당신이 없는 지난 한 달이 너무 외로웠어요. 서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연은 서진을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제즈 선율만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송민재가 곧 가석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송민재는 도연의 아내를 죽게 만든 사건의 실제 범인이었습니다. 박기호의 사업 파트너로 도연의 취재를 막기 위해 협박을 시도했고 그것이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변호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연 씨, 송민재가 모범수로 인정받아서 곧 가석방될 예정입니다. 형기를 다 채우지 않아도 나올 수 있대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이 제 아내를 죽였는데.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교통사고로 처리되었고 송민재는 다른 죄목으로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 죄목에 대해서는 모범적으로 복역했다고 인정받은 거죠. 전화를 끊고 나서 도연은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아내를 죽인 놈이 곧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거였습니다. 도연의 마음속에 오래된 분노가 다시 타올랐습니다. 5년 동안 억눌러왔던 복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라 루즈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손님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혼자 바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술이 들어갈수록 분노는 커졌습니다. 송민재 그 새끼가 나온다고? 도연은 주먹으로 발을 내리쳤습니다. 와인잔이 떨어져 깨졌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명함을 꺼냈습니다. 송민재가 복역 중인 교도소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찾아가서. 하지만 도연은 문장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걸까요? 복수를 하겠다는 걸까요? 도연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수연아, 나 뭐 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해? 그놈이 나오는 걸 지켜봐야 해? 대답은 없었습니다. 도연은 혼자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연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라 루즈문은 닫혀 있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불안했습니다. 도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매일 라 루즈 앞을 지나갔지만 문은 계속 닫혀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도연에게서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서진 씨, 미안해요. 당분간 당신을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해결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서진은 즉시 전화를 걸었지만 도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화를 걸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서진은 정은에게 전화했습니다. 정은아, 도연 씨 연락 다? 아니, 나도 며칠째 연락이 안 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나도 모르겠어. 마지막으로 문자 한 통 받았는데 그 후로 연락이 두절됐어. 경찰에 신고해 볼까?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 볼게. 하지만 서진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도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서진은 도연이 남긴 취재 수첩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5년 전 그가 취재했던 사건의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송민재. 서진은 그 이름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송민재는 기호의 사업 파트너였고 5년 전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역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사를 보니 송민재가 곧 가석방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도연 씨가 연락을 끊은 이유구나.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송민재를 만나보기로. 교도소 면회 신청을 했고 며칠 후 허가가 났습니다. 서진은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교도소는 춥고 삭막한 곳이었습니다. 높은 담장, 철조망, 감시 카메라들. 이곳은 자유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면회실에서 송민재를 기다렸습니다. 곧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수척한 얼굴의 남자였습니다. 그가 바로 송민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박기호의 전 부인입니다. 송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기호,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정도연이라는 사람 아세요? 알죠. 그 기자, 우리를 취재하던 사람. 그 사람이 왜요? 그 사람이 사라졌어요. 혹시 아시는 거 있나요? 송민재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나한테 왜 물어요? 난 여기 갇혀 있잖아요.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뭔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송민재는 한참을 서진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도연, 그 사람 아내가 죽은 거 사고가 아니었어요. 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시킨 거예요. 협박하려고. 기사 쓰지 말라고. 근데 실수로 죽어버렸죠. 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왜 그런 짓을? 사업을 지키려고요. 수백억이 걸린 일이었어요. 한 사람 죽는 거랑 수백억,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당신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다 착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고요. 서진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가 사라진 것과 관련 있나요? 글쎄요. 하지만 한 가지 말해줄게요. 정도연, 그 사람 복수심이 엄청나요. 아내 죽고 나서 저한테 여러 번 편지 보냈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당신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래서요? 내가 곧 나간다는 소식 들었을 거예요. 그 사람도. 그럼 뭘 하려고 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서진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도연이 복수를 하려는 건 아닐까? 송민재를 직접 찾아가는 건 아닐까? 도연 씨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르죠. 하지만 조심하세요. 복수에 눈먼 사람은 위험하니까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서진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도연의 아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살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연은 그 진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사라진 이유도 이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교도소에서 돌아온 서진은 기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송민재 만나고 왔어요. 뭐, 왜 거기까지? 도연 씨 아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요. 당신도 알고 있었죠? 전화 너머로 기호의 무거운 한숨이 들렸습니다. 미안해. 나도 나중에 알았어. 송민재가 그런 짓을 한 줄 몰랐어. 몰랐다고요? 당신도 공범이에요. 당신도 그 사업에 연루되어 있었잖아요. 서진아, 나도 피해자야. 송민재가 나 몰래 한 거라고. 피해자? 당신이 피해자라고요? 도연 씨는요? 도연 씨 부인은요? 서진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기호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도연을 찾아야 한다는 것.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 전에. 그날 밤 서진은 다시 라 루즈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수척해 보였고 며칠 동안 씻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수염이 자랐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도연 씨, 왜 왔어요? 왜 사라진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도연은 서진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와인바 안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바닥엔 서류들이 흩어져 있고 책상 위엔 빈 술병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송민재가 곧 가석방된대요. 알아요. 교도소에 다녀왔어요. 뭐라고요? 송민재를 만나고 왔어요. 모든 걸 들었어요. 도연 씨 부인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도. 도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제 아내를 죽인 놈이 곧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5년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형을 다 채우지 않고. 도연 씨, 그래서 미쳤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도연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지만 복수해봤자 달라지는 거 없어요. 도연 씨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부인을 되돌릴 수 없다고. 말은 쉽죠. 하지만 실제로 그놈이 밖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어요. 서진은 도연을 안아주었습니다. 도연은 서진의 품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남자의 울음은 소리 없이 하지만 깊었습니다. 도연 씨, 우리 함께 이겨내요. 법적으로 대응해요. 올바른 방법으로. 법이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송민재는 이미 형을 받았어요. 가석방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찾아요. 변호사도 만나고 진정서도 내고. 포기하지 말아요. 도연은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려는 거예요? 저 때문에 당신도 힘들잖아요. 도연 씨가 혼자가 아니니까요. 저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요. 제 전 남편 때문에 도연 씨가 고통받았으니까요. 서진 씨, 그리고 저도 도연 씨가 필요해요. 혼자는 못 견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처받은 두 영혼이었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서진과 도연은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고 송민재의 가석방을 막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피해자 가족의 진정서와 추가 증거가 있다면 가석방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도연은 5년 전 모아두었던 모든 자료를 꺼냈습니다. 취재 수첩, 녹음 파일, 사진들. 그리고 서진은 기호에게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모았습니다. 두 사람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진정서를 작성하고 증거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과거를 다시 꺼내야 했고 상처를 다시 드러내야 했습니다. 도연은 아내의 죽음을 다시 마주해야 했고 서진은 기호의 범죄를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서진은 도연의 옆에 서 있었고 도연은 서진에게 기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라 루즈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도연 씨, 우리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야죠.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바뀌니까요. 전 도연 씨 덕분에 다시 싸울 용기를 얻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전 모든 걸 포기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도 그래요. 서진 씨가 없었으면 전 잘못된 선택을 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와인을 나눠 마셨습니다. 힘든 싸움이었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정서를 제출하는 날이 왔습니다. 법원에서 두 사람은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한 달.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서진과 도연은 불안과 희망 사이를 오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였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한 후 한 달간의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서진과 도연에게 가장 긴 한 달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연락이 올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서진은 다시 꽃집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저녁이 되면 서진은 라 루즈로 갔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위해 와인을 준비해 두었고 두 사람은 하루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혜진 씨가 부케 받으러 왔어요. 결혼식이 이번 주말이래요. 행복하겠네요. 네. 보기 좋더라고요. 떨리고 설레는 표정이요.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럴 수 있을까요? 뭐가요? 그렇게 떨리고 설레는 일말이에요. 서진은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도연 씨, 우리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자주요. 송민재 일이 끝나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저도요. 무섭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해요. 무엇이 무서워요? 또 실패할까 봐요. 25년 결혼 생활이 실패로 끝났잖아요. 다시 시작하는 게 두려워요. 도연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실패가 아니에요. 끝이었을 뿐이죠. 그리고 끝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거예요. 멋진 말이네요. 저도 무서워요, 서진 씨. 수연이를 잃고 나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두려워요. 또 잃을까 봐.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 당신을 선택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불안하지만 함께였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정은이 서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케이크와 와인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진아, 오랜만에 집들이 왔어. 갑자기 무슨 일이야? 그냥 보고 싶었어. 요즘 너 얼굴 보기 힘들잖아. 도연 씨랑 맨날 붙어 있고. 서진은 웃으며 정은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근데 진짜 너 요즘 표정 많이 좋아졌어. 예전엔 인형 같았는데 지금은 사람 같아. 내가 인형 같았어? 응. 표정 없고 감정도 없고 그냥 움직이기만 하는 인형. 근데 지금은 웃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살아있는 사람 같아. 서진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도연 씨 덕분이야. 그 사람이 날 다시 살린 것 같아. 너도 도연 씨 살린 거야. 그 사람 처음 봤을 때 얼마나 죽어 있었는데. 근데 너 만나고 나서 많이 달라졌어. 정말? 응. 눈빛이 달라졌어. 예전엔 공허했는데 지금은 뭔가 채워진 느낌?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근데 서진아, 송민재 가석방 건은 어떻게 됐어? 아직 결과 안 나왔어. 기다리는 중이야. 걱정되지? 많이. 만약에 가석방이 되면 도연 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너무 걱정하지 마. 너랑 도연 씨가 함께 노력한 거잖아. 좋은 결과 있을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정은은 서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서진아, 너 정말 강한 사람이야. 이혼하고 나서 혼자 일어섰고 지금은 다른 사람까지 일으켜 세우고 있잖아. 강한 게 아니야. 그냥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게 강한 거야. 포기하지 않는 게. 같은 시각, 도연은 형 도훈과 함께 한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형은 또다시 춘천에서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야, 너 요즘 표정 좀 괜찮아 보인다. 그래? 응. 예전처럼 죽은 얼굴은 아니야. 그 여자 때문인가? 서진 씨. 그 여자 아니라 서진 씨야. 알았어, 알았어. 서진 씨. 요즘 잘 지내냐? 응. 함께 송민재 가석방 막으려고 애쓰고 있어. 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고 있어. 혼자 복수하려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서진 씨가 막아줬어. 그 사람 아니었으면 난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을 거야. 그래서 더 소중한 거야. 너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 두 형제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강물이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도연아, 형이 하나만 물어볼게. 뭔데? 너 그 여자 진심으로 사랑해?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사랑해. 수연이 이후로 처음이야. 누군가를 이렇게 생각한 게 수연이도 기뻐할 거야. 내가 다시 살아가는 거. 형, 난 가끔 죄책감이 들어. 수연이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도우는 동생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게 배신이냐? 그게 살아가는 거지. 수연이는 내가 평생 혼자 살길 바랐을 것 같아? 아니, 그렇진 않을 거야. 그럼 됐어. 당당하게 살아. 사랑하고 행복해져. 그게 수연이한테도 너한테도 좋은 거야. 도연은 형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된 죄책감이 조금씩 벗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한 지 3주째 되던 날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연은 라 루즈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진도 옆에 있었습니다. 도연 씨, 좋은 소식입니다. 송민재의 가석방이 보류되었습니다. 정말요? 네. 당신들의 진정서와 추가 증거가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심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송민재가 당신 부인의 죽음에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거죠. 도연은 전화를 끊고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연 씨? 됐어요. 가석방이 보류됐대요. 그리고 재심도 가능하대요. 서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긴 싸움의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서진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전 포기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함께 한 거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조용히 와인을 나눴습니다.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송민재의 가석방은 막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심이 남아 있었고 박기호의 재조사도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며칠 후 서진은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박기호였습니다. 서진은 편지를 뜯어 읽었습니다. 서진에게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나는 곧 재판을 받게 될 거야. 송민재 재심이 시작되면서 나에 대한 조사도 다시 시작됐어. 아마 오랜 시간 감옥에 있게 될 거야. 당연한 일이지. 너에게 미안해. 25년 동안 좋은 남편이 되지 못해서, 내가 믿었던 사람이 되지 못해서, 정도연 씨에게도 미안해. 그의 아내를 잃게 만든 일에 내가 연루되어 있었다는 것. 변명의 여지가 없어. 하지만 한 가지만은 진실이야. 나는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비록 내가 그 사랑을 지키지 못했지만 내가 한 일들이 너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것. 그게 가장 후회스러워. 이제 너는 자유야. 나라는 짐을 벗어던지고 행복하게 살아. 정도연 씨가 좋은 사람인 것 같더라. 그와 함께 행복해.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기호. 서진은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호에 대한 감정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미움과 연민, 그리고 오래된 사랑의 잔재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서진은 도연에게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기호가 보낸 거예요. 도연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서진 씨는 어떤 마음이에요? 슬퍼요. 25년을 함께한 사람이 이렇게 끝나는 게. 하지만 이젠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송민재에 대한 분노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제는 복수보다 치유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 함께 치유해요. 천천히. 네. 천천히. 봄이 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꽃들이 피어나고 세상이 다시 생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봄날 도연은 서진에게 제안했습니다. 서진 씨, 저와 함께 갈 곳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어디요? 수연이 묘요. 인사드리고 싶어요.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요. 두 사람은 함께 묘지로 향했습니다. 수연의 묘는 한적한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봄바람에 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묘 앞에 서진이 준비한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조금 떨어져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도연과 수연의 시간이었으니까요. 수연아,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나는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안해. 5년 동안 너를 놓아주지 못했어. 내 죄책감 때문에, 내 분노 때문에 너를 붙잡고 있었어. 그래서 너도 편히 쉬지 못했을 거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수연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놓아줄게. 너도 편히 쉬어. 그리고 나도 이제 살아갈게. 누군가를 만났어. 너처럼 좋은 사람이야. 이름은 서진이야. 도연은 뒤를 돌아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서진 씨 덕분에 나는 다시 살 수 있게 됐어. 고마워, 수연아. 나를 사랑해줘서. 그리고 이제는 나를 보내줘서. 도연은 손목에 가죽끈을 풀었습니다. 5년 동안 차고 있던 녹슨 열쇠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묘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돌려줄게. 우리 함께했던 시간의 열쇠. 이젠 필요 없어. 내 마음속에 내가 있으니까. 도연은 일어서서 묘지를 떠났습니다. 서진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이것은 끝이면서 동시에 시작이었습니다. 과거를 놓아주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것. 라 루즈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서진의 제안으로 바 한쪽에 작은 꽃 코너가 생겼습니다. 매주 서진이 새로운 꽃을 가져와 꾸몄습니다. 와인과 꽃이 어우러진 공간. 그리고 조명도 조금 밝아졌습니다. 벽면에는 희망을 상징하는 그림들이 걸렸습니다. 라 루즈는 더 이상 슬픔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치유의 공간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단골 김 선생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와인바가 밝아졌네요. 네.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요. 좋아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김 선생은 꽃 코너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꽃들, 누가 준비한 거예요? 제가 했어요. 아, 사장님이시군요. 아름답네요. 저희 아내가 생전에 좋아했던 꽃이에요. 다음 주에는 그 꽃으로 준비할게요. 김 선생은 고맙다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은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정은은 새로운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도연 씨, 서진아, 이 사람 소개할게. 내 동생 민수야.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민수는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정은보다 10살 정도 어려 보였습니다. 제 요즘 연애 상담 좀 해줘. 나한테 맨날 물어보거든. 언니한테 연애 상담을 받아? 정은이 연애 10년째 안 하는데? 아, 그건 내가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거 아니야. 모두가 웃었습니다. 라 루즈는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웃음이 얼마나 오래간만인지.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두 사람만 남았을 때 도연이 말했습니다. 서진 씨, 고마워요. 이 공간을 다시 살려줘서. 제가 고마워요. 저도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줘서. 우리 둘 다 서로 덕분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두 사람은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2달 후 박기호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송민재 재심과 함께 기호도 재조사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재판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호의 인생에 연루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신경이 쓰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날 저녁 뉴스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5년 전 부동산 비리 사건의 재심이 오늘 선고되었습니다. 주모자 송민재는 추가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며 공범 박기호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진은 TV를 끄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호가 5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도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재판 결과 봤어요? 네, 봤어요. 어떤 기분이에요? 시원하다기보다는 허전해요. 이게 끝이구나 싶어요. 이제 진짜 끝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진짜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저녁에 라 루즈에서 만나요. 네. 특별한 와인 준비해 둘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인생에도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고 계절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윤서진과 정도연의 삶도 많이 변했습니다. 서진은 꽃집 세렌디피티를 정리했습니다. 10년 동안 운영했던 가게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길을 가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날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 아쉬워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가게 닫으시는 거예요? 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요. 무슨 일이요? 와인바예요. 아는 분과 함께 운영하기로 했어요. 와, 멋있어요. 꼭 놀러 갈게요. 서진은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빈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10년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고 외로운 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꽃집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 세렌디피티.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 서진은 문을 닫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라 루즈로 향했습니다. 라 루즈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외관은 그대로였지만 내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입구 옆에는 작은 꽃가게가 생겼습니다. 세렌디피티 앤 라 루즈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진이 와인바 안에서 운영하는 작은 꽃 코너였습니다. 바 내부는 더 밝아졌습니다. 창문이 커졌고 자연광이 들어왔습니다. 낮에는 카페처럼 저녁에는 와인바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벽면 한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라 루즈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행복한 순간들이 가득했습니다. 도연과 서진은 함께 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어우러진 공간이었습니다. 개업 첫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은은 물론이고 서진의 꽃집 단골들, 도연의 형 도훈, 그리고 김 선생도 왔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너희 정말 대단해. 동생아, 잘 꾸몄네. 형도 춘천에서 자주 놀러 올게. 꽃과 와인이 어우러지니 정말 좋네요. 저희 아내도 이런 곳 좋아했을 텐데. 서진은 김 선생에게 특별한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김 선생님, 이거 받으세요. 오늘 개업 기념으로 드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아니, 이제 공동 사장님이시죠? 네. 도연 씨와 함께 운영해요. 개업 파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와인과 웃음이 넘쳤고 음악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바쁘게 손님들을 응대하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웃고, 함께 살아가는 것.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라 루즈는 일요일마다 쉬었습니다. 도연과 서진의 약속이었습니다. 일주일의 하루는 꼭 쉬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파랗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서진 씨,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도연 씨는요? 저도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강물이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정은이가 저를 라 루즈에 끌고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저도 그래요. 만약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린 운명이었을까요? 운명이라기보다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를 선택한 거죠. 맞아요. 선택. 저는 도연 씨를 선택했어요. 과거에도 불구하고, 아니, 과거를 넘어서서. 저도요. 당신을 선택했어요. 복수가 아니라 사랑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낙엽이 두 사람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서진 씨, 나이 들어서 사랑한다는 게 이런 건가 봐요. 어떤 건데요? 급하지 않고 조용하고 하지만 깊은 거요. 마치 천천히 우러나는 좋은 와인처럼. 멋진 비유네요. 역시 와인바 사장님. 서진은 웃었습니다. 그럼 저는 뭐죠? 당신은 향기로운 장미 같아요. 아름답지만 가시도 있고, 그래서 더 매력적이죠. 그건 좀 진부한데요? 진부해도 진심이면 되는 거 아닐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연 씨,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럴 수 있을까요? 노력해야죠. 행복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맞아요. 함께 만들어가요. 함께.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은 멀었지만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딸 지우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한국 가. 정말? 언제? 금요일 저녁에 도착해. 회사에서 서울지사로 발령났어. 어머, 정말? 그럼 한국에서 계속 일하는 거야? 응. 최소 2년은 있을 것 같아. 엄마 자주 볼 수 있겠다. 서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나도 엄마 보고 싶었어. 근데 엄마, 도연 아저씨도 만나고 싶어. 엄마를 행복하게 해준 사람 꼭 인사드리고 싶어. 그래, 소개해 줄게. 도연 씨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서진은 도연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도연 씨, 우리 딸이 다음 주에 와요. 정말요? 긴장되는데요. 왜요? 딸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할까요? 걱정 마세요. 지우는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좋아할 거예요. 도연은 미소 지었지만 여전히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서진은 공항에서 딸을 기다렸습니다. 도연도 함께였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고 지우가 나왔습니다. 28살의 지우는 아름다운 여성으로 자랐습니다. 서진을 닮았지만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었습니다. 엄마, 지우야. 두 사람은 꼭 껴안았습니다. 서진은 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 나도. 잠시 후 지우는 옆에 서 있는 도연을 보았습니다. 도연 아저씨시죠? 네. 정도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레이션. 지우는 밝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엄마한테 많이 들었어요.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서진 씨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세 사람은 라 루즈로 향했습니다. 도연이 특별히 준비한 저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 루즈에서 지우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와, 정말 멋있어요. 엄마, 여기가 엄마가 말했던 그 와인바예요? 응. 도연 씨와 내가 함께 운영하는 곳이야. 꽃도 있고 와인도 있고 완전 엄마랑 딱 맞는 곳이네요.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이 준비한 음식과 와인이 나왔습니다. 도연 아저씨, 요리도 하세요? 조금요. 와인바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어요. 멋있어요. 엄마, 복 받으셨다. 서진은 웃었습니다. 딸과 도연이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세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우의 미국 생활, 새로운 직장,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엄마, 나 한국에서 집 구해야 하는데 도와줄 수 있어? 당연하지. 엄마가 좋은 곳 찾아줄게. 근데 엄마는 어디 사세요? 혹시? 지우는 도연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아직 혼자 살아. 도연 씨도 혼자 살고. 아, 그렇구나. 근데 언제까지 따로 살 거예요? 서진과 도연은 동시에 당황했습니다. 그건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요. 에이, 두 분 다 어른이시잖아요. 생각해봐야죠.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지우의 솔직함이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우가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지우는 집도 구했고 새 직장에도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라 루즈를 찾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지우는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라 루즈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서진은 바쁘게 꽃을 정리하고 도연은 와인을 따랐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일해온 것처럼. 밤 11시 마지막 손님이 떠났습니다. 지우도 친구와 함께 떠났습니다. 엄마, 도연 아저씨,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들어가. 라 루즈에는 서진과 도연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정리를 마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였습니다. 또 비가 내리네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도 비가 왔었죠. 그랬죠. 1년 반 전이었나요? 네. 그때 당신이 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면서 서진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감정 없이 살아가던 자신, 모든 것을 포기했던 자신. 그때 저는 진짜 죽은 사람 같았어요. 숨만 쉬고 있는. 저도 그랬어요. 수연이를 잃고 나서 전 그냥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근데 우리 만났죠. 네, 만났어요. 도연은 와인 두 잔을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 마셨던 그 와인이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부드럽고 달콤하지만 끝에 씁쓸함이 남는 와인. 인생 같은 와인. 맞아요. 그때 당신이 이 와인을 마시면서 눈물을 참던 모습이 기억나요. 도연 씨가 다 봤어요? 네.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할까요? 네. 뭐라고 건배할까요? 우리의 시작에,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잔이 부딪혔습니다. 청명한 소리가 와인바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와인을 마셨습니다. 여전히 부드럽고 달콤했고 끝에는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씁쓸함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깊이였습니다. 서진 씨, 네, 저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와 함께 살지 않으실래요? 서진은 깜짝 놀라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청혼하시는 거예요? 청혼이라기보다는 제안이요. 우리 이제 충분히 서로를 알았잖아요. 그리고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요. 하지만 도연 씨, 우리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스물이든 쉰이든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으면 그게 답이죠.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전 한 번 실패했어요. 25년 결혼 생활이 무너졌어요. 저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의 끝은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두렵지 않으세요? 두려워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진은 한참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진지했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도연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도연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을게요. 천천히, 우리 속도로. 천천히. 좋아요.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빗소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을 감싸는 따뜻한 선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는 빗방울들. 그것은 마치 별처럼 빛났습니다. 서진은 도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도연은 서진을 꼭 안았습니다. 도연 씨, 네, 행복해요. 저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였습니다. 라 루즈는 여전히 홍대 골목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와인과 꽃이 어우러진 그곳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받고, 외로운 사람들이 찾아와 친구를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찾아가 추억을 쌓았습니다. 윤서진과 정도연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은 아직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두르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도연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물건들을 조금씩 옮겨왔습니다. 옷장에는 서진의 옷이, 욕실에는 서진의 화장품이, 거실에는 서진이 키우는 화초가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이면 도연이 커피를 끓이고 서진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라 루즈로 출근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와인바를 운영하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밤이 되면 함께 집으로 돌아와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두 사람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두 사람은 수연의 묘를 찾았습니다. 이제 1년에 2~3번 정도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수연아, 잘 지내? 나는 행복해. 서진 씨와 함께 살고 있어. 너도 기뻐해 주겠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수연이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묘를 떠나는 길 서진이 물었습니다. 도연 씨, 후회 없어요? 뭐가요? 저를 선택한 거요. 복잡한 과거를 가진 저를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당신은 제 인생의 선물이에요. 저도 그래요. 도연 씨는 제게 선물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천천히, 깊이, 영원히.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20살의 사랑이 있고 50살의 사랑이 있습니다. 20살의 사랑은 뜨겁고 격정적이지만 50살의 사랑은 깊고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깊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상처를 알기에 더 조심스럽고 외로움을 알기에 더 소중합니다. 윤서진과 정도연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비 내리는 밤 와인바에서.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로. 50대의 사랑은 늦은 게 아닙니다. 깊어지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사랑은 언제나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라 루즈의 불이 켜졌습니다. 창가 자리에는 촛불이 놓였고 바에서는 재즈가 흘러나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김 선생도, 정은도, 지우도, 그리고 처음 오는 사람들도. 서진은 꽃을 정리하며 손님들을 맞이했고 도연은 와인을 따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밖에는 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라 루즈 안은 따뜻했습니다. 한 커플이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진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신 건가요? 네. 친구 추천으로 왔어요. 환영합니다. 편하게 계세요. 서진은 바로 돌아가 도연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을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악은 계속 흘렀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라 루즈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의 이야기, 치유의 이야기, 희망의 이야기. 윤서진과 정도연의 이야기처럼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진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당신이 만날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어떤 나이에도 어떤 상황에도 용기를 내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사랑하세요.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도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